여러분, 대한민국의 빚, 아이구야, 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생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돈을 갖다 뿌리니까 그렇죠. 돈을 갖다 뿌리니까.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국가 채무가 805조 2천억 원, 퍼센테이지로는 39.8%였어요. 39.8%. 이게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하면서 그야말로 나라 빚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4차 추경까지 한마당에 대한민국의 부채는, 국가 부채는 846조 9천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43.9%고요. 아마 이거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거의 GDP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GDP가 줄어든다는 것은 분모, GDP 대비 부채잖아요. 그죠? GDP 대비 부채인데 분모가 쪼그라들으면 비율은 더 커지는 거 맞죠?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4번이나 추경을 하고 빚을 4번이나 냈는데도 대통령도 그렇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단 한마디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야, 철면피죠. 철면피. 저는 철면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혈세입니다. 혈세. 당연히 사과했어야죠. 당연히. 저는 3차 추경하기 전에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3차 추경. 뭐 1차, 2차는 내가 살림을 좀 못 살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봐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3차, 4차까지 갔다는 것은요, 살림을 거덜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른 경제 주체, 기업이나 가게 그런 데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요. 가장도 쫓겨납니다. 저렇게 되면. 가장도. 하물며 CEO야 당연히 쫓겨나죠. CEO야.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4번이나 빚을 냈어요. 4번이나. 그것도 부채 비율을 지금 얼마나, 거의 4%, 5% 늘려가면서 말입니다. 땡빚을 내서 국민한테 현금 살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한 어떤 죄송함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함도. 문제는 내년가도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년가도요. 내년가도 제가 봐서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예요. 현재 예산 보세요. 내년의 예산. 또 8.5%나 올라서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예산에서 이제 국회에 올릴 참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가면 이거 확 늘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확 늘어납니다. 오히려 줄이려고 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에 치러야 될 게 많아. 치러야 될 게. 서울시장 선거 치러야 되죠. 부산시장 선거 치러야 되죠. 후년에 가면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야 돼요.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려고 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에 돈 뿌려야죠. 또 선거 전에 뿌려야 되고, 내년 어떻게 하든 돈 뿌려서 경제가 좋게 포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긴급재난지원금 3차, 4차, 5차, 6차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 뿌리는 데 익숙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받는 데 익숙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돈 뿌리는 만큼 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아마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할지도. 이렇게 됐을 때 국가 채무는 걷잡을 수 없다. 국가 채무는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일반적으로 예정처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국회에서 예정처, 여기가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70년 가니까 부채 비율은 185.7%가 가고 부채는 무려 6,789조 9천억 원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나라 경제가 박살난다는 이야기죠. 이게 저는 2030이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30들은요. 지금 그냥 돈 준다니까 그 꿀맛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2030 세대가 다 갚아야 됩니다. 2030 세대가. 우리 세대가 갚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0년 후에요. 50년 후 2030보다가도 우리 손자들이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손자들이. 그야말로 박살납니다. 2030년 앞으로 10년 후만 가더라도요. 거의 중앙정부의 부채만 우리 GDP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GDP를. 명목 GDP를. 2010년 후 2040년까지 가면 2,900조. 2050년에 가면 4,100조에 4,100조. 2060년 5,400조. 그야말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진짜 더 웃긴 거는요. 이게 2070년까지 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이게 기획재정부도 이거 예상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2060년까지 장기 전망을 했는데 이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것은요. 2060년에 81.1%라고 그랬어요. 81.6%. 부채 비율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60년에 국회 예정치에서 보는 것은 158.7%죠. 2배 차이 납니다. 2배 차이 나요. 2배 차 나요. 이거 여러분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전망이기 때문에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이 장기 전망을 할 때 윗선에 압력이 있었는지 윗선에 압력이 아니면 외부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돼요. 아니 국회 예정치에서 한 것은 지금 5,400억 정도 그렇게 가서 부채 비율이 158.7%라고 했는데 정부는 81.1%라고 해요. 81.1%.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뭐든지 감추고 속이고 이게 그냥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면 왜곡, 조작, 착시 이런 단어가 정부의 어떤 모든 지표나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와.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정부거든요. 못했으면 못한 대로 발표를 하고 못한 만큼 호되게 질책을 받아야죠. 주무장관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고 옷을 벗어야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포장 엄청난 포장이에요. 수출이 지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리 났다고 그랬죠. 7.7% 올라서. 아니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론에서 막 이렇게 써주면 대통령이 뭐 신문을 봅니까? 방송을 봅니까? 그냥 보고하는 대로 믿잖아요. 이게 주계장막이라는 거예요. 철회장막이고. 보고하는 대로 믿으면 수출이 잘 되는 줄 알아. 사실은 아닌데도.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정처는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렇게 계속 나빠지는 원인 딱 3가지를 들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지속적으로 복지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날로 악화된다. 이렇게 복지 지출에 대한 먼저 방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두 번째 세수가 안 거친다. 이거 세수가 점점 덜 거치겠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조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부자들에 대해 핀셋 정세한다고 지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말이 막 튀어나오네요. 예.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세수가 아무리 땡겨본들 얼마나 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세는 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조세 저항은 불을 붙었다고 봐야 돼요. 코로나19가 지금 잠잠하게 사람들을 묶어놓는다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이게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한도 끝도. 게다가 경제를 조져놓으니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야. 지금 이 세 가지를 들었어요. 세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국민 대다수가 하늘 끝까지 다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를 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엉망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재정 준칙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나라의 혈세를, 그죠? 나라의 혈세를 쌈짓도 쓰듯이 쓴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냐고. 내탕금 내주게. 내탕금도 백성의 피와 땀이었지만 지금요, 문재인 정부는 제가 봐서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경제 쪽에서 반성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